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신문 1406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신문에서는 1만인 클럽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요서울신문 1406호가 발행됐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신문 나왔는데요.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보궐선거 이후에 정치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움직임들과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전망이 담겼습니다. 이해찬발 20년 친문 장기 집권 플랜, 한여름밤의 몽, 꿈이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한여름밤의 꿈이었죠. 물론 대선이 남아있긴 하지만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아주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가슴 아플 일이겠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관련 내용들이 어떤 게 실려 있는지 지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인터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라는 책 제목인데요. 최인호 작가가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저희 정치부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법, 김어준, 주진호 정치경호실장 양산했다. 이런 내용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실렸길래 이 둘을 가리켜서 정치경호실장을 양산했는지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의 주역 중에 하나죠. 안철수 대표인데,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대권 열차에 올라탄 안철수, 무기는 중도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기사인데요. LG엔솔, SK이노, 배터리 분쟁이 막을 내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란만장했던 713일 만에 화해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 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 오늘 아침까지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아실 것 같고, 또 뒷이야기 같은 것들이 지면에 실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사입니다. 삼성중공업, 세계 조선업 역사 새로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일 계약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 지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사입니다. 밀착 취재기사인데, 뿔난 대학생들,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이 20대 청년들이 보궐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우리 대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 사회팀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등록금 반환 논란. 지금 코로나 터진 이후에 등록금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각 대학들에서는 사실 등록금 반환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좀 줄 경우에나 반환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화가 나 있는지 저희 사회부가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경제기사네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LG전자 스마트폰, 이런 내용의 제목이 실렸습니다. 이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기로 했죠. 우리 초콜릿 포수로 유명했던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기로 하면서 향후 국내 또는 중국에서 이 핸드폰 시장의 변화가 예고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빈자리 노리는 삼성, 애플, 이렇게 제목이 달렸는데, 이 LG전자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고가가 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애플이 중저가 폰을 개발하고 LG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취재해서 실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집중조명입니다. 툭하면 터지는 반려동물 잔혹사. 반려동물이 요즘 인기가 많이 끌고 있다 보니까 관련 시장도 꽤 커졌습니다. 애견들을 위한 미용실이라든가 호텔, 여러 가지 시장이 커졌는데, 또 반대로 반려동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파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연예인들도 많이 논란이 됐는데, 어떤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지 저희 사회팀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또 KT 관련 기사네요. KT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대표,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이 있다 해서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 전국민 고용보험료, 직장인 고용보험료로 충당한다급쇼?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제목은 재미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신문과 인터넷에서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일요서울신문 시평입니다. 서울시평이라는 제목인데, 정영석 교수님이 쓰고 계시죠. 다수 폭주와 위선에 분노한 4.7 보궐선거 민심.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한 칼럼 같고요. 우종철 칼럼입니다. 자문연구소 소장인데, 고용 대참사와 청년 실업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은 직접 취재 기사는 아니지만 분석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현 정세를 읽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요서울TV 이정현의 정문일침에는
성일종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인데 국민의힘에는 계보가 없다. 신세계다. 이번 보궐선거를 승리를 이끌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분석을 했는데 계보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엔 친박, 친이 많은 싸움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도 많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파가 갈려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권도 빼앗기고 그랬지만 이번 보궐선거를 이끌면서 이런 계파 간의 싸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신세계를 열어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기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유튜브랑 지면을 통해서 정문일침 방송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기사인데요. 이해찬발 친문 20년 재집권론 한여름밤의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물론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혹시나 했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게 됐고요. 사실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게 사실입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수도권인 서울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 결국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 선거 전에 이해찬 전 당대표가 그런 말 많이 했었죠. 20년 동안 우리 친문이 집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선거 직전에 TBS에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훨씬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걸 약간 장애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쪽 당에 자체 후보가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졌고 이제 남은 건 대선이 됐는데 이번 보궐선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결국은 민심이 분노했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정권을 응징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재보선을 참패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내년 대선이 흔들거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 주류 책임론으로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도부 경선에 출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선관위 자료를 통해서 이번 선거가 어떻게 국힘당이 이기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425개 동 기준 오세훈 시장은 5곳을 제외한 총 420곳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88.3%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박영선 후보는 마포구 성산 1동, 강서구 화곡 8동, 그 다음에 구로구 구로 3동, 구로구 항동, 종로구 창신 2동 이 5곳에서만 우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로구 같은 경우도 박영선 후보가 지역구였기 때문에 많이 우세할 것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도 대선 구도가 이제 안개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보궐선거를 참패하면서 책임론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대표가 당대표를 맡아서 당원을 개정하면서까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강행했고 공천 과정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후보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대선 출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외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시민 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제3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실제로 제3후보로 나와서 대선에 도전을 할지 말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친문이나 민주당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많은 친문 지지자나 여권 지지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들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성 꼭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김어준이 최준실보다 나쁘다라는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저자가 최인호 작가인데 이 최인호 씨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과거에는 파란장미 시민행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하고 검찰이 대립하고 있을 때 민주당 의원실에 직접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서약서까지 돌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만큼 친문 인사,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친문 인사이자 스피커였던 이 최인호 씨가 김어준 씨를 저격하고 나서는 내용의 책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여당을 비판하고 시민의 편에 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설했다고 하는데요. 뭐 저희 일요서울 신문 통해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질문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기자가 이 최 작가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김어준이 최준실보다 나쁘다는 책을 저술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최 작가가 한 말은 이 책은 김어준 씨 개인을 저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김어준식 사고와 정서에 젖어있는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지지자들은 정치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보고 있고 그 구도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원하고 주장한다. 근데 이 최 작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바로 판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째 질문을 했는데요. 2번째 질문은 친문은 어떤 정치 부류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최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발 본인의 뜻을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언어로 구체적으로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애매모호한 화법을 많이 썼죠.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말을 하니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말씀에 해석 독점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 김어준 이 MC가 상당히 이제 민주진영에서는 큰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각종 정책 등을 해설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행동, 표현을 쉽게 말하면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해설이 이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쉬운 언어로 국민과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의사표현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도 뭐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정치 무관심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번째 기사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핫이슈인데요. 철수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차기 대권 레이스가 본격 가동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표를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연보다 빛난 조연 이런 표현들 많이 하고 있고요. 선거 승리의 1등 공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랑 달리 단일화를 하고 나서 최종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의 선거 현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별칭들이 붙은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보궐선거에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뭐 무려 당선된 사람은 오세훈 후보이지만 실제로 큰 점수를 받고 향후 발판, 대권을 향한 발판에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8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의 정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상록수와 같은 한결같은 초심으로 변함없이 민심과 함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야권 승리의 1등 공신이다. 기존에는 다소 유약하고 좌고우면하는 이미지였는데 이번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소 부정적이었던 국민적 평가마저 달라졌고요. 확실히 이번 재보선에서 중도 확장성을 실증한 이 안 대표의 정치적 파괴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세훈, 박형준 이 두 후보의 헌신적인 지원 유세로 빛난 조연이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고 사실 단일화에 실패하면 좀 소극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의외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와서 보니까 좀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정권교체 교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 뭐 오 시장의 선거전을 내 선거처럼 돕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열심히 후보를 도와줬고요. 결국 좋은 선거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보궐선거 최대 성과는 철수 정치라는 비아냥과 조롱을 유약한 이미지를 불식시켰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뭐 재보선 승리와 내년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적지 않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앞으로죠.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걸림돌주, 뭐 좋게 말하면 숙제죠. 하나는 이제 강력한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번에 뭐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열심히 뭐 큰 알력 싸움을 좀 했는데, 뭐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는 또 다른 뭐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향한 안 대표의 앞길에는 두 가지 숙제가 남아있다. 하나는 윤석열, 하나는 김종인이다. 우선 반문재인 진영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라이벌 구도에서 안철수 대표가 승리해야만 내년에 있을 대권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대표의 지지율이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열세입니다. 이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남은 1년 동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서로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비판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과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야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권 입문 이후 1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그야말로 산전수전 모두 겪었다. 때로는 철수정치라는 조롱에 쌓였지만 이번 재보선 승리에서 본인만의 확고부동한 리더십은 물론 차기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선보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많은 야권, 중진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판을 하느냐, 주위에 쓸만한 사람들이 없다, 주위 측근들이 너무 많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참모진들을 어떻게 꾸리느냐도 향후 대권 과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 정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제대로 된 참모진을 꾸미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요서울신문 지면 기사를 소개해드렸고요. 뭐 정치권은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재정비가 지금 아주 한창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이 아주 분주한 것 같은데, 뭐 초선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일부 친문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서로 이제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새롭게 지도부들이 어떻게 꾸며지느냐에 따라서 두 당의 운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 대선의 결과까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민심입니다. 이 두 정당에서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뭐 정책들을 낼지 우리 국민들은 꼭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일요서울신문 기자들도 다 함께 지켜보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서울신문 1406호 기사 오늘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기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